기억에 남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건설공학관 옥상에 있는 옥상 정원이 생각이 납니다. 김강수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대학원 시절 논문 검토를 같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때 밤 늦게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쉬어가면서 교수님께 연구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일상적인 얘기,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길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4학번 주현진 동문입니다. 저는 2004년 건축도시 조경학부로 입학하여 2017년 박사학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 학교에 있었고, 현재는 안성에 소재에 있는 한경국립대학교 건축융합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축은 시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을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막연히 과학자를 꿈꾸던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몸에 와닿는 공학 분야에 관심이 더 가게 되었습니다. 이공계 중에서도.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시절에는 이공계에서는 건축공학이 가장 인기가 좋았고, 그래서 막연히 건축공학을 그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학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목표나 꿈 같은 거는 좀 희미했어요. 지금 학생들도 그런 고민이 많겠지만 졸업 이후의 진로가 어떤지도 정확히 잘 몰랐고, 그냥 막연히 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입학 시기부터 약간 공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과학자를 꿈꿨던 것처럼 공학적인 측면에서 건축에 대해서 좀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꾸준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건축공학 학생들도 공학 설계라든가 시스템 설계 같은 교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계와 또 시험과 다 겹쳐가지고 밤낮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공학 설계 수강을 하면서 팀플이 요구돼서 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시험 기간에는 또 시험 준비도 벼락치기로 하고 설계도 하고 하면서 거의 일주일간을 밤을 새면서 학교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마 성실히 공부하지 않고 벼락치기 위주로 시험을 대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학자도 사실 물리 쪽의 과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축물을 실현하는 시공과 건설 관리도 중요하고 또 건축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환경 설비 분야도 중요한데, 저는 건축물이 서 있는 그 뼈대와 그리고 하중에 저항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건축 공학 분야 중에서도 구조 공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설계 기준들은 그 구조 설계자의 재량을 조금 더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북미 기준들은 구조 설계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잘 따라가면 특정 이상의 구조 성능이 발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설계 기준도 미국 설계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부터 발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구조 설계 기준이 좀 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면, 지금 최신 연구 결과들을 구조 기준에 포함을 시키되 구조 설계자의 재량을 유럽 기준처럼 인정하는 것이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설계 기준이 그러한 미국 설계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과 좀 기준을 가지고 정립이 될 필요도 있고요. 그 과거의 설계 기준을 그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새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오는 재료도 있고 또 과거와 달리 비정형 건축물들의 설계가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설계 기준에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계 기준에 최신 연구 결과도 포함이 되고 또 구조 설계자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포함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설계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공학도로서 혹은 건축학도로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일단은 그 중심부터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좀 끈기가 없다 보면은 다른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혹은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술들에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관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연구 중에 일례로는 기존 건축물들의 구조 성능을 포함한 내구성을 포함한 상태 평가를 하는 과제였는데, 거기에 이제 DIC라고 하는 이미지 기반의 상태 평가 기술, 그리고 3D 스캐닝을 통한 구조물의 변형 등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려고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 CNN이라고 딥러닝 기술이 있는데, 노후화된 건축물의 표면 상태를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철근 노출이나 박리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 등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성취감을 계속 느끼고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이렇게 연구의 결과를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 꼭지꼭지마다 논문 실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논문 실적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성취감이 생기고 그걸로 또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교육해 왔던 제자들이나 또는 이제 연구실 후배, 또 여러분과 같은 후배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다 해나갈 때 좀 성취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건축 공학 분야에서의 중요한 화두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신규 건축에 대한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건축물들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 측면에서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지어진 수많은 건축물들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물들을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보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인력 중심적 그런 산업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 중심적인 산업이었는데 좀 더 자동화하고 미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미리 제작된 부재들을 조립해서 건축물이 구현되는 모듈러 건축 같은 것들이 도입이 잘 되고 정리가 돼서 사고도 많이 줄이고 건축물들의 품질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들은 유지 관리하는 데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재의 품질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계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고 전산화하고 또 AI의 도움도 받고 하는 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고 앞으로 노후화되는 건축물의 그런 상태 평가에도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건축 환경 그리고 그 산업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문제의 본질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중에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문득 누워있을 때 혹은 운전할 때 이런 아이디어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메모하는 습관, 또 이걸 메모만 또 하면은 나중에 안 찾아보더라고요. 그걸 또 잘 정리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연구자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를 비롯해서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혹은 계산기가 등장했을 때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AI를 비롯한 수많은 첨단 기술들은 일종의 툴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런 걸 좀 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본인이 건축공학도로서 혹은 건축학도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추고 본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면 그런 툴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인력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되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공에 대한 본인만의 무기를 좀 갖출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50년 전 건축학부가 시작한 이래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성장과 함께 우리 후배님들의 역량도 그리고 우리 동문 선배님들의 그 사회적인 영향력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동문 후배님들께서는 앞으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본인들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꾸준히 찾아서 개인과 또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학부를 다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